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이은영입니다. 우리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온 코로나19. 교육도 예외는 아닌데요. 급변하고 있는 교육 환경에 적응하느라 교사와 학생들, 학부모들도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요. 이 변화무쌍한 시기에 새로운 교육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면 좋을지, 마음 건강은 또 어떻게 지키면 좋을지 혼란스럽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교육심리 상담 전문가 김봉미 박사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보통 때라면 처음에 이 교육심리 상담이 어떤 분야인지를 질문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교육 현장의 모든 구성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코로나19를 중심으로 얘기 나누면서 교육심리 상담이 어떤 분야인지 짐작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코로나19로 비대면 교육이 도입되면서 이 교실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는데요. 교사나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코로나19 상황으로 사실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적응하는데 사실 많이 이제 어려움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교사와 학생 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히려 제 생각에는 이제 중학교 이상이라면 학생들의 적응이 좀 더 빨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비대면이면 온라인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좀 온라인에 접속하고 그것을 활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덜 했었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제 교사들은 동영상 이제 강의를 찍고 그다음에 그 강의를 또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야 하고 또 그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면 이게 이제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급의 교사도 볼 수가 있고 뭐 학부모도 볼 수가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교사들이 좀 부담감을 느꼈던 부분도 있고요. 근데 저도 사실 동영상 강의 찍고 뭐 이렇게 올리고 하는 게 쉽진 않아요. 편집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내용도 하나씩 또 검수하다 보니까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가진 교사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 2020년, 2021년에 그 어려움 때문에 이제 조금 퇴직하신 분들도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그 교사들이 좀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학생들이 선생님들보다 온라인 교육에 조금 더 빨리 적응을 했다고 하셨는데요. 그래도 이 달라진 교실 분위기로 인해서 학교 생활 문제나 학교 적응 이런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땠나요? 그렇죠. 이제 2020년 코로나가 처음 시작됐을 때 학생들이 이제 굉장히 달라진 그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이 많았는데 특히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1학년, 2학년이 이제 가장 저는 힘들었다고 보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처음 입학을 했는데 입학하자마자 온라인인 거예요. 온라인이면 이제 그 컴퓨터를 켜고 그다음에 자기 반에 들어가야 하고 그 반에 들어가서 어떤 교사들과 친구들 만나서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뭐 진행을 하거나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혼자 컴퓨터를 켜서 그 아이디와 비번을 넣어서 로그인하고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힘드니까 이 아이를 도와줘야 되는 학부모도 힘든 거예요. 학부모가 이제 또 힘드니까 또 그 교실 안에 못 들어오는 학생들도 꽤 있었거든요. 그 아이를 또 찾아야 하는 교사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 접속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제가 이제 처음에 중학교 아이들은 이제 그래도 좀 적응하는데 좀 빨랐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친구들은 이제 적응하는데 좀 어렵다기보다 이제 특이한 상황은 이제 우리가 마스크를 다 썼잖아요. 네. 이제 지금도 이제 마스크를 쓰는 경우가 이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마스크를 쓰는데 처음에는 다들 이제 불편함을 호소를 했었어요. 이거 숨도 쉬기도 어렵고 말하는 것도 어렵고 했었는데 약간 성향이 여기서 이제 성향이 좀 나오는데 네. 성격과 성향이 나오거든요. 성향이 내성적인 아이들은 이 마스크를 쓰니까 편안한 거예요. 마스크를 쓰면서 얼굴 표정을 관리를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를 많이 이제 안 써도 되는 거죠. 얼굴 표정에. 그러다 보니 이 친구들이 이제 선생님한테도 얼굴을 잘 안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급식 시간에라든지 너 반아이를 알고 싶잖아요, 얼굴을.
그래서 너 얼굴을 보고 싶다. 한번 이렇게 좀 마스크 좀 벗어줄래? 그러면은 마스크를 이렇게 좀 벗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잠깐 보여주고 다시 닫고 막 이런 상황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담임 교사들이 우리 반 아이들 얼굴을 다 몰라요 하는 경우도 좀 있었고요. 좀 성향이 이제 그런 내성적인 아이들이 이제 그랬다라면 좀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아이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아이들은 이제 친구들과 만나서 얘기해야 되고 또 이제 노래방 같은 데 가서도 소리도 지르면서 이제 어떤 자신의 에너지를 좀 발산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단 말이에요. 그걸 못해서 이제 너무 답답한 거죠. 너무 답답하고 이제 뭐 무력감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앞에 이제 그 내향적이고 내성적인 아이들은 마스크 쓰는 건 편하긴 했지만 이 친구들이 약간 이제 좀 마스크를 철저히 잘 쓰고 또 하는 이유는 또 이렇게 굉장히 좀 불안하고 그런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또 코로나에 걸릴까 봐 또 걱정을 많이 하고 그런 친구들이기도 했어요. 이 친구들은 그런 부분에서 또 상담을 요청하기도 하고 또 했었죠. 어쨌든 뭐 성향이 내성적이고 내향적이든 적극적이고 외향적이든 코로나 상황에서 힘들었던 것은 이제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원했던 건 실제 사람을 만나고 싶다. 온라인도 좋지만 실제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 이런 요청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처음에 2020년 그 코로나 시작할 때는 상담도 비대면으로 했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줌으로 이제 상담하고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친구들의 요청이 아니다. 실제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 비대면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이제 실제 만나기도 했고요. 학교 현장에서 이제 몇몇 선생님들도 같이 뜻을 같이 해서 집단 상담을 이제 열어주기도 했었어요. 물론 이제 그 시기에 그 방역 수칙은 다 지키면서 실제 이제 상담을 하기도 했었죠. 네. 예. 학생들이 이제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학교가 아닌 집에 있는 시간이 좀 많아졌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좀 부모님과의 갈등도 겪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상담은 없었나요? 물론 있었죠. 이제 학생들이 방 안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흥미롭게도 이제 두 어머니가 같은 증상을 저에게 이제 자문을 구한 적이 있었는데 둘 다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었고 둘 다 방에서 나오지 않고 식사 때도 잘 나오지 않고 화장실도 하루에 한 번 가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스러운 거죠. 근데 이제 한 어머니는 이 아이의 성향에 대해서 좀 많이 파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그 안에서 방 안에서 온라인 수업 듣고 동영상 강의 듣고 또 스트레스는 온라인에서 게임을 하면서 풀고 하는 것으로 한다라는 것을 이제 자각을 하시면서 다만 이제 이 아이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일까 그거를 이제 궁금해서 자문을 하셨고 한 부모님은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전혀 방 안에서 나오지 않다라니 이러다 은둔형 뭐 이런 거 되는 거 아닌가. 얘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아이의 성향을 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아이의 성향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지도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지 모든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것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이 아이에게는 굉장히 또 힘든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의 성향과 이 아이의 시기를 한번 보시고 거기에 맞게 좀 지도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예. 이렇게 코로나19로 많은 변화를 겪어온 학생들이 지금의 교육 환경에서 어떤 걸 배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울 점이 있죠. 이제 그리고 배워야 하기도 하고요. 하나는 이제 개인의 위생에 관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배려와 관련된 것이거든요. 개인의 위생과 관련해서는 실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발달했어요. 식사와 관련해서도 그런데 예전에는 같이 먹는 문화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같이 먹는 것에 대해 이제 조금 조심스러워하죠. 실제로 이제 같이 식사했다가 이제 코로나 걸리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개인의 위생에 대해서 학생들이 많이 배웠고 실천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배려인데요. 학생 간의 배려, 또 학생과 교사의 배려가 저는 굉장히 좀 발달했다라고 봐요. 학생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코로나 걸려서 학교 가면은 다른 친구 다 코로나 걸려요. 그래서 어떻게 가겠어요? 그 친구들 다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조금만 아파도 이게 자가 진단 키트를 사서 검사를 하고 그런 검사를 하고 나서 음성으로 나와야 안심하고 학교에 가고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다른 친구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사들도 학생 개개인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봐요, 저는. 예전에는 수업 결손이 있으면 아, 그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지금은 이원화 수업을 진행한다라든지 그 학생을 해서 따로 어떤 영상을 제공해 준다라든지 하면서 학생 개개인의 어떤 수업 결손을 최소한 막아주려고 하거든요. 그러한 배려가 굉장히 지금 발달하고 있지 않았나. 네. 예,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이렇게 달라진 교육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좀 도움될 만한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시죠. 네. 네, 저를 이제 이전 세대 부모님들은 사실 굉장히 그 성실하고 인내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크게 장려를 했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예전에는 개근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학교에 출석을 하면 주는 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에서는 그러한 덕목이 조금은 덜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민감성이라든지 유연성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민감성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자기 자신의 상태가 타인에게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파악하는 능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연성이라는 것은 지금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교육 제도도 그렇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고교 학점제도 지금 운영이 되고 할 거란 말이죠.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머 어쩜 이래?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이게 아니라 뭐가 바뀌었지? 바뀌었다면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시점으로 바로 이제 생각을 전환하시는 게 사실 굉장히 그 유연한 사고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이 사실 저희 교육이라든지 또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훨씬 좋을 거라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네. 이렇게 또 말씀 나누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게 변화하는 이 교육 환경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어떻게 적응하면 좋을지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교육심리 상담 전문가 김봉미 박사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교육심리 상담 전문가로서 박사님의 활동 위주로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 볼까 합니다. 박사님께서는 현재 교육상담연구소 대표로 이 청소년과 학부모 또 교사를 대상으로 전문 상담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담실을 찾는 분들은 주로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일단 뭐 상담실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마음이 아픈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마음이 아프다라는 게 어떤 것이냐면 그 빈곤감? 그러니까 심리적 빈곤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이 심리적 빈곤감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만족감을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싶지 않았는데도 타인이 가졌어. 그럼 난 그걸 갖고 싶어. 이게 이제 심리적 빈곤감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심리적 빈곤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SNS라든지 이런 곳에 많이 올려져 있잖아요. 네. 뭐 여러 정보들이.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더욱더 이제 그 빈곤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 부족한가? 나만 혼자 이렇게 못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이 이제 상담실을 찾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부모들도 자기가 살았던 세대하고 지금 세대를 보면 굉장히 풍요로워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학원을 다닌다라든지 뭐 또 뭐 좋은 옷을 입는다든지 좋은 음식을 먹는다든지 그러니까 물질적 풍요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이 아이들에게 기대하는 바도 더 커져요. 내가 이렇게 나 많이 해줬고 그렇다라면 이런 결과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러한 것이 학생들에게는 압박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부모가 이제 만족하지 못해서 아이는 괜찮은데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아이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좀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것을 필요로 한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죠. 일단은 뭐 마음이 아픈 분들이 찾아온다라고 보시면 네. 되겠어요. 네. 이렇게 아이와 학부모가 함께 상담실을 찾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셨는데 이 상담실에서 만나는 학부모님들께 혹시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가요? 정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의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그런 부모가 되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정말
제가 이제 공대 다니는 학생도 만나고 예대 다니는 학생도 만나고 사회과학대 다니는 아이들 뭐 인문대 다양하게 만나보는데 그 아이들에게 제가 질문을 해요. 부모님이 원하는 직업은 뭐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의 대답이 전부 다 공무원이요 이래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대, 공대 이렇게 다양한 데를 다니는데 원하는 것이 공무원일 수 있는가? 어떻게 너무 천편일률적인 대답을 해서 제가 그때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만큼 아이들의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양성, 각자가 다 다르니 그것을 네. 조금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네. 이렇게 상담실을 찾아오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만나는 일 말고도 혹시 박사님께서 직접 학교에 찾아가서 이 학생들을 만나서 상담하는 그런 활동도 하고 계신가요? 네네네. 그런 활동도 이제 하고 있고요. 이제 현재 그 청주에 있는 한 그 고등학교에서 제가 이제 그 교사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 교사들의 이제 모임이 이제 꿈길 서포터즈라고 해서 학생들의 꿈을 이제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활동인데 그 선생님들하고도 이제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이제 그 학생들의 다양한 성향을 인정해주고 거기에 맞게 학습법을 좀 지도해주고 진로를 지도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대학 학과죠.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들이니까 대학 학과도 이제 맞게 지도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같이 이제 모임을 만들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 선생님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나니까 이 선생님들은 이제 학교 현장에 계신 교사잖아요. 그러니까 한 반에 정말 다양한 아이들이 있는 것을 보시는 분들이에요, 직접. 그러면서 이전에는 하나의 어떤 방법으로 뭐 30명의 아이들을 이끌어갔다라면 이 선생님들 얘기가 지금은 그런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아이들에 맞는 성향에 맞게 지도를 해주는 것이 더욱 절실한 시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방법들을 활용해서 지금 학생들을 지도하고 계시고요. 저는 거기에 이제 자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이렇게 상담실에서는 상담을 또 이렇게 학교에서는 상담 자문을 그리고 또 상담을 통한 봉사활동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의 봉사활동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이거 얘기하기가 참 이렇게 쑥스럽기도 한데요. 이제 네. 봉사활동이니까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이 봉사를 시작한 계기는 제가 예전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잠원이라는 미혼모 아이들의 이제 진로 상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 주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활동이 이제 좀 뭐 여러 사정으로 해서 중단되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는 지인분이 청주에 소년원이 있어요. 이제 미평학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 이제 연합회 회장님이세요. 그분이 이제 저한테 그냥 그 미평학교 아이들, 그러니까 소년원 아이들이죠. 만나서 밥 한 끼 같이 먹는 활동을 한대. 그분은 이제 어머니회를 했었어요. 그분이 이제 그러면서 같이 밥을 먹어주자. 이렇게 참여하라고 얘기를 해서 처음에 그래서 상담으로 이제 간 건 아니었고 가서 아이하고 같이 밥을 먹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였는데 거기에서 만났던 처음 만났던 아이를 만나면서 그 아이가 얘기하는데 한 번도 어른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식사를 한 적도 없고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어본 적이 없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아이도 이제 또 다른 가정 폭력의 이제 피해자였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정말로 방치된 아이였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친구들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이제 들게 되었죠. 네. 예. 그럼 상담 멘토링을 통해 만난 이 미평학교 아이와의 인연으로 네네네. 본격적으로 소년원에서의 상담 봉사를 시작하신 건가요? 네네네. 그런 셈이죠.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좋더라고요. 이제 봉사활동을 하면 정말 굉장히 좋고 한데 이제 조금 떨리는 부분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뉴스에 나오는 아이들이니까 네. 좀 무섭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아이들을 해주면서 어떤 또 보람도 느끼고 하니까 이게 나 혼자 하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좋은 일은 나눠야지라는 생각에 이제 저와 같이 이제 교육학 공부하시고 강의하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렸더니 흔쾌히 이제 하겠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 분이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주고 그다음에 진로와 관련된 얘기도 해주면서 멘토링을 좀 했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3명만 이제 하게 되는 거잖아요. 3명이 갔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소년원에 한 100명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아이들이 왜 그 아이들만 하냐, 우리도 하고 싶다. 그래서 인원을 늘려야겠다, 봉사하는 사람을. 그래서 이제 제가 적극적으로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현재는 한 14분에서 5명 정도가 이제 같이 봉사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뭔가 힘도 되고 보람도 크실 것 같은데 네네네. 반면에 서로 생각이 좀 달라서 겪는 어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땠나요? 그렇죠. 근데 저 충분히 이해하는 게 저도 그 아이들이 처음에 무서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간에 그만두시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이에요. 너무 이제 그 아이들이 무섭고 이제 힘들다. 이제 그러니까 기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예.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 아이들 말고 좀 피해자 아이들도 있는데 그 아이들을 봉사해 주니까 더 낫지 않아요? 이런 얘기도 듣긴 했었거든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아이들 뭐 전부는 아닙니다만 그 아이들도 또 다른 이제 폭력의 피해자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저희는 교육봉사지만 사실 이 친구들은 저희와 만나면서 인생이 바뀌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소년에 들어왔다가 나가서 다시 또 소년에 들어오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희하고 이제 그 상담을 하고 교육을 받고 거기서 이제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대학에 가고 했던 아이들은 거의 다시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이 아이들이 굉장히 바뀌었다라는 것을 제가 좀 실제로 겪다 보니 이것에 대해서 더욱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게 됐고요. 이게 이제 나만 이런 걸 느꼈나 하고 이제 좀 알아봤더니 실제 2001년인가 미국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미국 재소자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서는 이제 인문 교육을 통해서 이 재소자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이 재소자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토론대회까지 나갔더라고요. 토론대회 나가서 우승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던 재소자들은 실제 뭐 나가서 다시 들어올 확률이 거의 뭐 3%밖에 안 되고 다른 과목은 막 40% 이상 되는데 그래서 이런 교육이 굉장히 효과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욱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아이들에게 교육과 상담을 이제 더 하기도 하고 있지요. 예. 네. 흔히 대학을 놓고 이런 말을 합니다. 대학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대학 나온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런데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 이 미평학교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대학이 인생을 바꿀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어떤가요? 맞습니다. 네. 정말 이 친구들에게 대학은 저는 정말 뭐 더 좋은 대학에 가겠어 이게 아니라 대학에 감으로써 이전에 놓여있던 환경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 놓여지게 돼요. 이전에 있던 환경이 뭐 좋지 않았겠지요. 근데 이제 대학에 가게 되면 새로운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교수님들과 만나면서 자기의 어떤 그 장래에 대한 준비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야말로 사회 건전한 일꾼이 되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는 아주 중요한 장소가 저는 대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에게 대학은 그냥 나 대학 다녀 이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인생을 바꾸는 하나의 장이 된다라는 네. 거죠. 예. 그러면 이 미평학교 아이들의 실제 대학 진학률은 어떤가요? 정말 다 보내고 싶어요, 저는. 다 보내고 싶은데, 네. 그건 불가능하고.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로 많이 못했어요. 많이 못하고 이제 소규모 활동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봉사했던 분들 한 4분이 같이 했는데, 4분이 했던 아이들은 일단 다 갔어요. 자기가 원하는 학과에,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무사히 다 이제 합격을 했어요. 예, 그래서 아주 그냥 제 딴에는 우리가 지도했던 아이들은 다 갔으니까 100%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이렇게 그동안 미평학교에서 상담 봉사를 하시면서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네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이제 사실 매 순간 되게 굉장히 특별하죠. 근데 이제 특별히 기억 남는 거는 한 번은 제가 이제 면회실에서 이제 아이를 상담하게 될 일이 있었어요. 보통은 상담실에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상황이 이제 그렇게 됐는데 면회실에서 기다리는데 그때 이제 선생님인지 몰랐죠. 한 분이 들어오시면서 면회 대기실에서 이제 어떤 학생을 면회하러 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누구시냐고 이제 가족 관계가 확인이 돼야지 이제 면회가 되거든요. 근데 이분이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교사예요. 서류 준비해 왔어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란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교사가
아이를 면회를 오더니 가족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묻게 되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어떻게 초등학교 5학년 다니는데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담임을 했고 그 아이가 가정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했는데 뭐 중학교 때 뭐 여러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왔다라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오늘 학교가 개교 기념일인데 쉬지 않고 이 아이를 만나러 왔다. 그리고 검정고시를 준비한다 그래서 문제집을 준비해가지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가 굉장히 감동이었는데 면회실 문이 착 열리는데 그 아이가 이제 오는 거예요. 그 담임교사를 보더니 막 달려오더니 담임교사를 이렇게 팍 끌어안는 거예요. 그 담임교사도 같이 이렇게 딱 끌어안고 근데 굉장히 그 순간에 저는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아니 그게 참 현장에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하는 교사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거를 참 모르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이런 일을 계속 하는 것이 저 아이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이었었어요. 네. 네, 그때 감동이 좀 떠오르셨나 봐요. 네, 울컥했네요. 네. 네. 이렇게 남의 아픈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언해주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렇게 박사님도 상담을 많이 하시면서 좀 힘드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상담사들도 이제 소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더 슈퍼비전도 받고 저도 상담받고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동네에서 제가 이제 복명동에 살거든요. 청주 지역의 주민으로 한 20 몇 년을 살았는데 저희 동네 작은 공방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림을 그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 그리러 가요. 그림을 그리면서 저희 어떤 힘든 일을 이제 해결을 하고 이제 풀어내고 하는데 재밌는 건 흥미로운 것은 그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에게 이제 제가 미편 봉사 얘기를 좀 했어요. 이렇게 이런 우리 지역에 이런 게 있다. 그래서 내가 봉사를 한다. 관심이 있냐? 그랬더니 한 분이 그러면 자기는 봉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는 뭔가를 하겠대요. 기부를 하겠대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자기는 그러면 직접 가진 못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기부를 하겠다고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또 뭘 느꼈냐면 우리 지역은 하나의 유기체구나. 내가 뭘 얘기하면 다 연결이 돼서 네. 또 하는구나. 그래서 흔하게 얘기하는 선한 영향력, 우리가 선하게 뭔가를 자꾸 하다 보면 거기에 연결이 돼서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끼기도 하는 순간이었죠. 네. 박사님께서 처음 이렇게 상담을 시작한 게 2000년대 초반이라고 하셨는데 2022년 현재 그때와 달라진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내담자들이 상담을 받으러 오는 분들을 내담자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또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다양해졌어요. 저는 이제 7색깔 무지개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이사이의 색깔도 생겼다라고 생각이 돼요. 빨주가 아니라 빨주 사이에 여러 가지 색깔이 또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다양해졌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의 어떤 기준, 하나의 어떤 가치관으로 이 사람들을 대하려고 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양해진 사람들에게 맞게 우리가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이 사람들을 만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김봉미 박사님의 앞으로의 바람은 무엇인지도 궁금하고요. 혹시 또 못다한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죠. 네, 저 사실 지금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계속 이제 상담을 하고 마음이 아픈 사람 상담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자문을 하고 또 미평학교 청소년 그 소년원에 가서 이제 봉사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좀 하고 싶고요. 또 하나 이제 다만 이제 바라는 게 있다라면 지금 그렇게 길 잃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좀 많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기피하는 현상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지역사회가 그런 청소년들에게 좀 따뜻함을 발휘해서 그런 아이들을 품어주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교육심리상담 전문가 김봉미 박사와 함께했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 회복의 첫걸음은 수업에서 시작돼야 하고 아이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또 사회성을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새로운 교육 환경 속에서 혼란을 줄이고 미래로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모두의 지혜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